앞으로 24년 1차를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제가 경찰학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학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3년 2차죠. 23년 2차 이제 저희가 열흘 정도 됐어요. 치러진 지가. 23년 2차를 통해서 24년 1차를 여러분이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약간 사고력을 요한다. 기존의 시험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법령의 말장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이냐 5냐 뭐 7이냐 2냐 이런 말장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너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겠는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부정청탁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응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 23년 2차에서 고득점이라는 게 몇 점일까? 23년 2차 기준으로는 잘 봤다. 그러면은 75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잘 봤다. 75점이면 못 본 게 아니다. 보통 70점대라면 못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75점이면 잘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고득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상위권. 보통 이제 고득점이라고 하면은 20% 이내의 성적, 전국에서. 그러면 82.5 정도가 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득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90점 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90점 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요 점수 정도면 그래도 굉장한 고득점이다. 영단기 이제 입력상 보면은 제일 잘 본 분이 한 90점 정도, 제일 잘 본 분이, 그분은 거의 뭐 탑 수석 정도, 전국에서 이제 1% 이내고요. 요 정도 받으면은 이제 합격하는데 다른 과목을 못 보더라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24년 1차를 대비할 때 난이도는 비슷할 거예요. 23년 2차랑 24년 1차는 난이도랑 이런 형태는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받으셔야 되는 점수는 82.5. 물론 75를 받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대신 헌법도 잘 봐야 되고 형사법도 잘 보고 얘도 이렇게 맞아주면 합격. 근데 세 과목을 사실 다 잘 본다기보다 하나에서 좀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헌법을 내가 한 45도 했는데 뭐 35가 나왔다. 그럴 때 경찰학이 딱 이렇게 받아두면 그러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얘가 견인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24년 1차의 목표는 82.5 이상.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점수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아, 이 점수면 그래도 경찰학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경찰학이 다른 걸 이끌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위로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그러면 82.5 현재 기준으로 7개를 틀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7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0문제거든요. 총 40문제 중에 33개를 맞추면 고득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리는 몇 개? 33개 이상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개를 맞추려면 경찰학이라는 게 크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론이 33문제입니다. 많게는 34문제. 그리고 강론이 대략 7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목표가 몇 개라고요? 33개. 그러면 여기서 몇 개 틀려야 되는지, 여기서 몇 개 틀려야 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강론이라는 게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총론하고 강론이 경찰학 하나로 묶여 있지만 총론은 이론적인 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강론은 단순 법령이 많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강론은 가급적이면 전부 맞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강론 7문제니까 소홀하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나가.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4개가 나가준다. 우리 목표치에서 지금 너무 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33개에서 3문제밖에 티오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론을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다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론을 공부할 때 여기서 한 6개 정도 틀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한 1개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전략을 짜서 공부하자. 이제 앞으로 이제 24년 1차 공부를 해나가실 때 어디서 몇 개를 틀릴지 전략을 짜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전략을 안 짜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 안 봐도 되겠지. 이거 안 봐도 되겠지. 하다 보면은 정신없다 보면 10개를 안 봐도 되겠지라 해버려요. 가령 강론 7문제니까 안 봐도 되겠지. 뭐 대충 보자. 그러면 이미 7개에서 한 4, 5개 날려먹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론도 중간중간에 뭐 역사 파트, 비교경찰 파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봐도 되겠지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한 4, 5개 쭉쭉쭉 나가고 어려우니까 또 6, 7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막 7, 8개 나가고 4개, 5개 나가고 한 학생들이 10개에서 12개 이상씩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략 짜자. 여기서 안 봐도 되는 것들은 확실히 정해놓고 몇 개 틀려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놓고 하자. 그게 일단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안 봐야 되는지를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미리 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정하려면 커리를 어떻게 타야 되는가? 고득점 커리를 좀 타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고득점이라는 거는 사고력, 응용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단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단 기본 강의 그리고 이외에 요약 강의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초시분들은 당연히 기본을 들어야죠. 기본이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 다 보는 강의를 말합니다. 초시라면 이렇게. 그리고 점수가 이번 시험을 초시는 아니지만요. 한 뭐 2달, 3달 공부해서 봤습니다. 그래도 이 기본 강의를 가야죠. 그래서 요 기본 강의라는 거는 초시분들이나 또는 막 제시를 하시는 막 제시, 기간이 짧은 분들 그리고 요약 강의라는 거는 제시분들 중에서도 조금 1년, 2년 돼가지고 기본 강의는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 분들은 요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고득점 커리에서 응용력은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초시지만, 내가 막 제시지만 기본하고 이거 다 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는 기본 한 70, 75까지는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이 응용력 문제를 여기서 할 거예요. 응용력 문제를. 여기서 응용력이라는 거는 사례형을 많이 낼 겁니다. 사례형. 이렇게. 그러면 사례형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단순 법령이 아니라 그 법령들을 약간 응용할 수 있게끔 약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낼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초시랑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저 요약 들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꾸로 다시 기본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면 기출 강의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경단기에서의 커리 특징은 상호 호환이 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아마 마스터반이든 어벤이든 여러분이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해도 마스터반을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다가 한 2, 3달 지나서 어벤으로 갈 수도 있게 해주는 거고 어벤을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저 해보니까 기본기가 조금 흔들립니다 하면 다시 이렇게 가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호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경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경찰학을 준비하실 때 이거는 이제 공통적입니다. 초시분이든 또는 제시분이든 초시분은 뭐니 해도 기본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서라는 거는 빠짐없이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봐야만 하는 게 기본서고 제시라는 거는 요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약서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조금 빠짐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민할 거 없이 기본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제시를 하는데요. 저는 요약서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요약서로 공부하다가 부족한 단원이 있다. 그러면 가서 그 기본서를 읽으십시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기본서로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약서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커리를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접목을 시켜서 여기서 호환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경찰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사례형이나 응용력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낼 거예요.
그 내는 그 문제들이 23년 1차 대비로 사실 제가 뭐 엄간모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그 문제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게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시험이 끝나고 그 한 100여 분의 이상의 분들과 통화를 했거든요. 직접.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두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두렵냐 물어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시험인지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응용력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 모의고사 10번 정도 풀면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게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한때는 10년 정도 그냥 단순한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또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술 낼 때도 좀 긴 지문하고 이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시면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아유 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경찰학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하고 좀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